이상한 알베르게 1 95페이지 2 다시 론세스바에스로 향하다. 스페인 국경을 지날 때쯤 갑자기 눈보라가 심해져서 길이 약간 헷갈렸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일행들이 있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들 덕분에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은 길을 헤쳐 나올 수 있었다. 피레네에서 눈보라를 이틀 연속으로 겪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쯤 되면 기상이변이 아니라 그냥 이런 날씨가 일상인 거 아닌가? 피레네는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욱 가팔랐다. 경사도 가파른 데다가 신발에 달라붙는 눈 때문에 발이 무거워서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 정도였다. 자자, 다들 조심해서 걸어가요. 눈보라에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앞사람이 밟은 곳을 밟으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에드가가 선두에서 우리를 독려했다. 나는 산악인인 그를 생장행 기차 안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번 순례길이 3번째라고 했다. 그와 함께 피레네를 넘는 건 우리에게 행운이었다. 에드가는 피레네를 넘으면서 힘들어하는 일행들에게 뚜르드 몽블랑을 갔을 때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뚜르드 몽블랑은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한 바퀴 도는 250km의 산악 도보 코스였다. 하루 7, 8시간씩 14일을 꼬박 걸어야만 완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피레네 산을 넘는 동안 그칠 줄을 몰랐고 덕분에 일행들은 힘든 와중에도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그렇게 장장 10시간을 걸은 끝에 피레네를 넘어 드디어 론세스바에스에 도착했다. 피레네를 넘고 보니 에드가의 이야기와 동료가 없었다면 피레네를 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았다. 이런 게 바로 베테랑 산악인이 가지고 있는 산행 방법인 걸까? 나는 힘들지 않도록 일행들을 배려해준 에드가가 고마웠다. 피레네를 넘어 스페인 마을인 론세스바에스에 들어서자 프랑스 생장과는 다른 양식의 건물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산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시대가 다른 건물들을 만나게 되니 유럽의 다양한 건축 문화가 더욱 실감이 났다. 내가 마을 입구에서 촬영을 시작하자 일행 중의 한 명이 피곤한 듯 말했다. 수연, 뭐 하고 있어요? 안 힘들어요? 빨리 알베르게를 찾아서 쉬자고요. 난 정말 더는 못 걷겠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생각 같아서는 길 위에서라도 자고 싶지만 촬영을 해야만 해요. 제가 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역시 방송국 PD라서 다르네요. 피레네를 넘어올 때는 그토록 힘들어 하더니 마을에 오니까 쉬지도 않고 촬영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힘들었으니 그냥 알베르게로 가는 게 어때요?
조금 쉬고 촬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네, 금방 갈게요. 그의 말대로 쉬었다가 나와서 다시 촬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나는 깊은 세월의 흐름을 간직한 투박하고 육중해 보이는 건물만큼이나 무거워진 발을 옮겨 일행들과 함께 알베르게로 향했다. 그 와중에도 에드가는 일행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 알베르게는 말이지, 옛 성당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야.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립 알베르게 치고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야. 베드버그도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라 혹시 모르지. 지금은 어떨지. 하하. 그리고 여기는 에드가의 이야기는 데스크에 도착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데스크 직원이 순례자 여권에 세요를 찍어 줄 때까지도. 나는 데스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체크인을 하고 취침 공간이 있는 2층으로 향했다. 2층으로 이동했다. 침대로 가득한 취침 공간은 마치 커다란 강당에 2층 침대를 채워 넣은 것 같았다. 나와 산을 함께 넘어온 일행들은 각자 빈 침대를 찾아 흩어졌다. 운 좋게도 비어있는 아래층 침대를 찾았다. 침대 옆에 대충 짐을 내려놓고 털썩 앉았다. 물병을 꺼내 남은 물을 단번에 마시고 허리를 쭉 펴보았다. 아,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그때 나는 생장 알베르그의 질문 카드가 떠올랐다. 여기도 질문 카드가 비치되어 있는지 궁금했다. 1층 데스크로 다시 내려가 질문 상자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역시 질문 카드를 받으려면 답변지에 적혀 있던 푸엔테 레이나로 가야 하는 건가? 그러고 보니 생장의 알베르게를 나서며 택시를 타고 다음 질문 알베르게로 간다고 했던 마르코가 생각났다. 마르코는 거기에 잘 도착했으려나? 조금 궁금하긴 하네. 나는 마르코가 어떤 답을 받고 그렇게 흥분해서 달려갔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어차피 나의 일정으로는 앞으로 나흘 후에나 도착할 수 있는 곳이기에 괜한 미련은 접었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잔뜩 부어오른 다리를 주물렀다.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죽을 뻔했네. 아이고 다리야. 그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막 도착한 순례자 무리가 들어오고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옆 침대에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다. 다리가 많이 아픈가 보군. 네, 피리네가 이렇게 힘든 코스인 줄 몰랐네요. 다들 처음엔 그렇지. 나는 할아버지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저 할아버지도 피레네를 넘어온 건가? 젊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넘어오신 거지? 심지어 할아버지는 순례길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말이 이어져 나의 궁금증은 잠시 뒤로 미뤄두었다. 조금 후에 성당에서 순례자를 위한 미사가 있을 예정인데 같이 한번 가볼 텐가? 순례자를 위한 미사요?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났다. 몸이 무척 피곤했지만 순례길 속에서 만나는 가톨릭 미사는 멋진 한 컷이 될 수
있었기에 카메라를 급히 챙겨 들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성당 안으로 갔다.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 성당에 가 미사에 참석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스페인에서의 미사는 처음이었다. 성당 내부는 칙칙하고 오래된 듯한 외부와 다르게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 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 신부님이 들어오며 미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미사라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중간중간 세뇨라는 단어뿐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나도 비슷하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잠시 후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순례길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얼떨결에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고개를 들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상이 성당 안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그때 한 수녀님이 내게 다가와서 물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수녀님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 종이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순례자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아마 한국인 순례자들이 많아서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다. 나는 흥미롭게 순례자의 기도문이 적힌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 기도문에서 갈림길에서 인도자가 되어달라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갈림길에서 인도자가 되어달라. 기도문을 읽자 생장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답변이 생각났다. 인도자가 바로 하느님의 시그널을 말하는 걸까? 그와 함께 또 다른 물음이 떠올랐다. 과연 신은 있을까? 다음 질문 알베르게에서는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해 질문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았다. 갈림길에서 인도자가 되어달라. 이 말이 와닿네요. 갈림길에서 인도자가 되어달라. 감사합니다.